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 갈등과 관련해 유화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9% 상승한 23,979.1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33% 오른 2,613.1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51% 상승한 6,950.3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의 고용 추세지수 ETI가 107.72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5% 올랐다고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했습니다. 3월 ETI는 2월 지수의 수정치인 107.31에 비해 소폭 오른 것으로 2월 지수는 당초 107.74에서 하향 조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이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협상이 진행되고 무역전쟁 우려가 다소 완화하면서 위험자산인 원유의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2.2% 상승한 63달러 42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양적 완화 출구 전략 실행에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마켓워치가 보도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는 연리의 보고서에서 유로존의 경기 확장이 물가를 22의 목표치인 2% 바로 아래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 같지만 경제 슬랙에 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물가가 목표로 돌아가는 것을 담보하려면 인내심 있고 지속적이고 신중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완화될 조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에 올랐는데요. 다만 지수 상승폭이 장 막판 들어서 많이 줄었던 점은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어떤 이슈가 오늘 미국장에 영향이 미쳤는지 잠시 뒤 전문가의 의견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장은 바이오 섹터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아시아 증시와 함께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지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4월 10일 화요일이죠.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시당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전일 2%대 급락을 딛고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많이 줄인 것이 아쉬웠는데요. 오늘 증시를 움직인 이슈 중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함께 좀 전해주십시오. 네, 어제 한국 시장이 반등을 강하게 하면서 이미 미국 시장이 상승할 거라는 예상을 했었죠. 이미 사전에 나스닥 선물 등 미국의 선물 지수가 한국 장중에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오른 이유는 트럼프가 말을 다시 바꿨기 때문입니다. 1,0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해놓고 그런 말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죠. 바로 이것이 무역 전쟁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줄이면서 주가 반등에 영향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빠졌던 이유는 또 트럼프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시 그 상승폭을 줄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트럼프의 말 한마디와 행동들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을 가지는데요.
이는 트럼프가 말을 워낙 세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과거의 대통령이나 과거의 리더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놀라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과거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먼저 트럼프가 했던 이야기가 1,0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상황에서 갑자기 바뀌었죠. 무역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다고 할지라도 시진핑과 나는 여전히 좋은 친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거죠. 트럼프의 전략적인 레토릭, 수사가 항상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뻥 터트립니다. 크게 뻥 터트리고 나중에 슬금슬금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죠. 이제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인 경제 담당자가 이것들을 이미 다 완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가 할까요? 조울증 환자라고 표현하는 미스터 마켓이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적응을 하게 되겠죠. 시장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영향을 덜 받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을 해도 앞으로 너는 원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 그런 줄 알겠다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앞으로 시장에서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트럼프의 말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책이 그렇게 나타날 것을 두려워하여서 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과거만큼 그렇게 맹목적인 흐름은 아닐 것이다. 즉 과거에 2%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한 1.5, 그 다음에 1% 뭐 이렇게 변동성이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예측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했던 얘기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은 무역 장벽을 허물 것이고 세금은 상호 호혜적이 될 것이며 지적 재산권에 대한 협상은 성사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두 나라 미래에 긍정적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위축을 시켜놓고 다른 일을 하는데 사실 이번 이야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한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국에 대항할 게 별로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거 뭐 농산물 많이 사주고 사실 소고기 엄청 많이 사주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 소고기 제일 많이 사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어서 말을 세게 못합니다. 아주 좀 치사한 게 무역이면 무역 얘기만 끝내야 되는데 국방 얘기도 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의 그 지정학적인 상황 때문에라도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속 같아서는 열받으니까 그래 너희들 가버려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또 무역 관련해서도 한국은 흑자가 상당히 많은 나라고 한국이 수출 중심의 국가고 내수가 약하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세게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다르죠. 중국은 같이 지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상당히 많은 수준의 교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즉 미국 입장에 있어도 미국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에요. 물론 규모에 있어서 그리고 금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미국의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해 주는 나라는 미국의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해 준 나라는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저렇게 비토를 딱 걸어버리면 미국의 농산물 농민들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게 바로 또 트럼프의 텃밭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밀 타격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렇게 정밀 타격을 앞으로 중국은 계속할 거고요. 앞으로 또 더 문제가 된다면 더 큰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 항공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전면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는 뭐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쉽고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 점차 약화될 것이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얘기에서 조금 나타나는데요. 농민들은 더 좋아질 것이다. 다만 이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뻥이죠. 뻥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무역 분쟁을 내면서 미국 농민들이 좋아질 것이다. 절대 좋아지지 않죠. 미국 농민들이 좋아지려면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표를 다 지키고 싶어 하는데
결국 표를 지키려면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트럼프가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이런 무역 분쟁, 즉 말펀치에 의한 무역 분쟁은 다소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상대가 상대인지라 그렇게 될 것이다 예상하고요. 어제 하락은 오히려 트럼프 개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FBI가 트럼프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엔 사무실을 급습했죠. 근데 마이클 코엔이 뭐 했나요? 트럼프가 과거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포르노 여배우와의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15만 달러를 주었다. 그 계약서를 썼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FBI가 급습을 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트럼프가 계속해서 좀 해결하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부분까지 터지게 되면 백인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한테는 조금 손상이 없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어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입장에서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뭐냐면 북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블룸버그 이야기가 나왔었죠.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논의할 의향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한국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대표가 의회에 가서 증언을 하기로 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미국도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기업들의 깜짝 실적이 미중 간 무역 전쟁 우려를 넘어서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 수 있을지 또 주목되고 있는데요. 기대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동성 장세에서 변동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멀티플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미국의 멀티플 16, 17배 이상으로 갔기 때문에 가장 멀티플 밴드의 상단에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좀 주가도 하락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는 점 의미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실적치를 보면 S&P 500 기업들 중에서 어닝스에 대한 가이던스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적 어떨 것이다라는 예상치를 내놓는데 과거 평균적으로 발표한 기업들 중에 한 80개 기업들은 부정적으로 내놓고 한 25개 정도 기업들만이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내놓는데 근데 이번에는 한 53곳이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52곳이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내놨고 53군데는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내놨다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보다 기업 실적은 조금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이것이 미국 증시를 상승시킬 것이냐 이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멀티플에 대한 고평가가 있었다고 했죠. 과거 평균 퍼보다 가장 높은 수준의 퍼였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됐다. 그러면 이제 이 멀티플을 낮추는 방법은 두 가지죠. 주가가 빠지거나 기업 실적이 오르거나 그 둘 중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요. 주가가 빠졌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보았고요. 그다음에 기업 실적들은 나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멀티플을 크게 높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플을 낮추는 작용을 좀 할 것이고요. 이렇다면은 이런 정치적인 수사에 의해서 주가가 빠졌던 부분들은 머지않아 일정 부분은 회복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업 실적 발표는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는 지금 가이던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 우려감이 다소 완화하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이 무역 전쟁이 발발됐을 경우 가장 큰 타격은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반도체 업종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 기사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점에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과연 그럴 거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당했잖아요.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 당해봤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도 사드 문제로 인해서 아주 큰 영향을 받았는데 어떤 게 타격을 입었나요? 반도체 타격 입었나요? 안 입었습니다. 반도체. 왜냐하면은 중국이 못 만드니까요. 중국이 못 만드는 건 타격받지 않아요. 근데 중국이 만드는 건 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타격 엄청나게 받았죠. 그리고 면세점 타격 받았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국민 심리를 건드리는 그런 품목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물건 완제품 속에 들어가서
잘 보이지 않는 중간재라든가 산업재는 영향을 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사실은 인텔 반도체 없이 할 수 있나요? 인텔 아니면 또 어딘가요? AMD잖아요. 다 미국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만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D램 같은 경우도 한국 거 그냥 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오히려 물론 이제 몇몇 회사들이 좀 영향을 받긴 분명히 받을 겁니다만 그 중간재보다는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어디냐면 완제품입니다. 오히려 애플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하이엔드 쪽에 프리미엄 라인이기 때문에 쓰는 사람은 계속 써서 영향을 좀 덜 받긴 합니다만 중국의 정서가 반미 감정이 좀 강화된다면 애플은 아무래도 판매가 좀 줄어들 수 있죠. 이런 건 줄어들 수 있고 근데 굉장히 크게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오히려 반미 감정에 의해서 나 이제 미국 거 안 써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안 써야 될까요? 예, 눈에 가장 띄는 건 중국 가서 가장 많이 보이는 미국 관련 제품은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상하이 포드, GM 이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합작사들로 이런 회사들 거를 안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오히려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자동차를 많이 팔고 싶은데 오히려 자동차가 합작 회사 자동차까지도 잘 안 팔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적으로 보이콧할 수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관광 산업을 보이콧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이 미국에 상대로 해서 가장 크게 보이콧할 수 있는 산업은 뭔가요? 채권을 판다. 그거는 이제 금융적인 얘기고 항공기죠. 보잉사. 최근에 보잉사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잉사가 굉장히 가파르게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보잉사는 어디다 제일 많이 팔아요? 중국에 많이 팝니다. 중국 아시다시피 여행사와 항공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칼 아시아나 같은 게 정말 많은데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당연히 많이 필요하고 수송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잉사의 최대 시장은 중국인데 국가적으로 보이콧할 수 있죠. 에어버스한테 넘길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주가에 이미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었다는 측면에서 이런 완제품 쪽과 국가 보이콧이 관련된 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타격을 입는 업체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주요 메이저 업체들은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의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삼성증권, 죄송합니다. 실적 시즌이 지금 개막했죠.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시장 최대치를 넘는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어제장에서는 GS건설 등 또 건설주가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GS건설은 시장 예상치보다 3배나 많은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국내 상장사들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 역시 고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 쪽이 있을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자,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최근 전 세계 주식시장은 하루하루가 살얼음 팔을 걷는 듯한 변동성이 심한 아주 쇼킹한 뉴스들이 연일 터지면서 투자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겁내면 주식 투자 못하죠. 이것을 즐길 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갖지 않은 말씀을 강조드렸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도 그런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죠. 자, 스포츠계에서는요, 미국에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가, 혹시 야구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도 이 오타니 쇼헤이, 일본 선수입니다.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 LA 에인절스에서 선수 활동을 하는데, 베이브루스 이후에 최대의 대어라고 합니다. 투수로서 어제 12개의 삼진을 잡아내면서 퍼펙트한 쇼를 펼쳤죠. 그런데 타자로서도 개막전에서 홈런을 터뜨리면서 3연속 홈런을 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천재적인 야구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본인이지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LA 에인저스 이 천사 구단을 아주 황홀하게 만드는 선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쇼가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정치권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쇼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쇼를 어제는 펼쳤는지 잠시 한번 살펴드리고요. 우리 최혜국께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자 이제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아간 것이 아니냐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뜨거운 핫 이슈는 미국과 중국, G2국 간의 무역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무역 전쟁의 양상을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이 주석이나 아주 전형적인 협상가의 기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들 정도로 줬다 뺐다 하는 밀당을 너무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무역 전쟁에 따른 시장의 영향력보다는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시장이 내실을 다지는, 다시 말해서 실적주들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죠. 자, 전일 같은 혼돈된 장 상황 속에서도 국내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GS건설이 장에서 주목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이 15조 6천억 원을 달성함으로써 컨센서스보다 무려 57%가 증가되는, 다시 말해서 지난해 전년 대비 57%가 급등하는 그런 실적을 나타냈고요. LG전자는 대망의 1조 클럽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며 GS건설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3배가 더 많은 3,8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실적을 보임으로써 시장에 주목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죠. 따라서 올 1사분기도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 보고서를 내는 상장기업 235개 그 상장기업을 조사해봤더니 올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50조를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작년 44조에 비해서 약 6조 가까이 큰 폭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시장은 내실을 다지는 실적 위주 본연의 시장의 패턴을 이제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1사분기뿐만 아니라 2사분기 아니면 올 하반기에도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업종과 종목을 분석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투자자들도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2사분기에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 특히 시장 펀더멘탈 측면에서 본다면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업종과 종목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국내에 많은 우려감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에서도 나타나다시피 반도체 업황의 호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장을 이끌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부품을 납품하는 전공정이나 후공정 업체들도 같이 관심을 보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는 너무 비싸서 접근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공정이나 후공정 부품업체들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삼성전자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액면분할 50분의 1 액면분할을 하죠. 그렇다고 본다면 투자자들이 이제는 내달부터는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것도 메리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은행과 보험 같은 금리 인상과 관련된 수혜주입니다. 금리 인상의 최대주는 역시 은행과 보험주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들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으로서는 정유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도 급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서. 그러나 이미 지지난해와 같은 그런 급락장에서는 벗어나는 것이 확연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도. 그리고 올해도 이 정유업종에는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 하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들 대표주자 SOE라든지 SK이노베이션, GS 같은 정유 관련주들도 하나의 테마를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에 건설입니다. 건설은 아직 수치적으로 실적 호전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최악의 상태는 벗어났다는 것이 통상적인 인식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턴어라운드의 가장 핵심적인 업종이 건설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모두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GS건설이 실적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어제 GS건설이 무려 14.99%, 15% 같은 급등을 보이면서 건설주를 이끄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바닥 탈출 신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 건설사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해외 수출 호조를 하는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펀더멘탈이 좋은 중소형 건설사들도 같이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조선업종입니다. 건설업종과 마찬가지로 조선업종도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 수주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불알 탈출이 예상되고 있는 조선업종도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과연 이번 달 남북 정상회담, 다음 달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 이것이 이어지고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에 화해 해빙 문도가 이어진다면, 그렇죠? 화장품, 백화점, 유통 같은 대중국 수혜주들이 하나의 테마를 형성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따라서 이들 종목이 실적주의 근간을 형성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금융당국과 이 증권거래 시스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실제 매매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고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건데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연기금은 앞으로 삼성증권에 이 운용자금을 맡기지 않기로 했다라는 뉴스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개선 방안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증권회사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가 남의 일 같지 않고요. 투자자들한테 어떤 신뢰를 깨트렸다는 측면에서는 저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엔드 유저, 클라이언트들 계좌를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도 혹시 실수를 해서 고객 계좌에 이런 자금이라든지 주식이 들어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정중히 사과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증권사 직원들이 앞다퉈서 자기도 모르는 주식이 자기 계좌에 입금됐다고 해서 그냥 매도를 했다? 저도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삼성증권 직원들도 뭔가 그때 뭐가 쉬었었지 않았나, 제정신이 아니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여튼 결과적으로 이 사태로 인해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이 있지도 않은 유령 주식을 입구를 시킨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매매가 거래가 가능했다는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이 28억 1천만 원의 배당금을 입금을 해줘야 되는데 28억 1,000주의 주식을 입고를 해줬거든요. 그게 112조 원어치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투자하는 주식을 마음대로 입고 거래가 가능하겠던 이 거래 시스템 자체가 이번에 보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 삼성증권 사태로 인해서 어떤 주시장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향후 안정성에는 오히려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삼성증권 사태로 인해서 무차입 공매도 제도가 또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금융당국에서도 이번 거래 시스템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면서 적극적인 개선 작업 착수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이 제도가 완비된다면 오히려 비온 뒤에 딱이 더 굳는다고 오히려 더 이 투자 심리는 이 제도 개선에 의해서 더 안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스템의 불안, 어떤 투자 심리가 악영향을 끼칠지 모르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여쭤볼 텐데요. 어제장 바이오주가 초강세였는데 이사님께서는 바이오주는 언급을 별로 안 하시는 편이시죠?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네. 혹시 최앵커 예. 종교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사님. 그래요? 예. 그래, 어느 종교인지 물어보지 않겠지만, 종교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며칠이 걸렸다고 하시죠? 성경에 보면? 예. 일주일이 걸렸다고 하죠? 예, 7일째 되는 날 그렇죠. 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리정등하신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는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항상 상승장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결국 제가 30여 년 가까이 주식시장에 종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뭐냐면 역시 쉴 때는 쉴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상승장에서만 주식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그렇죠.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상승장을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주식투자 성공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어떡하냐. 무리하게 들어가서 야 복권 사듯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극단적인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모르면 발 빼서 자기가 확신을 가질 때 그때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능력은 부족하지만 제 소신을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저도 제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는 주식을 매수해도 되고 이런 시점에는 매도해야 되고 이런 시점에는 관망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장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해드린 바와 같이 현금 비중을 일주한테 관망 전략을 내드리고 있고 결론 오늘도 마찬가지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 점을 전제로 한번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 이슈를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전략을 드리겠지만 이제 서서히 투자자분들께서 준비 거의 막바지 국면이 아닌가. 이제 혼돈된 장세의 거의 막바지 국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불문율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당분간도 그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느냐 발을 빼느냐의 가장 큰 척도가 뭘까요? 네,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제가 그나마 이 약세정 쪽에서도 급락의 가능성은 적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환율 시장의 안정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시장은 2원 50전 하락을 했어요. 원화가 강세를 보였죠. 1067원 10전입니다. 1060원대에서만 안정화만 보인다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어떻게요? 굉장히. 따라서 이 환율시장 동향 한번 꾸준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율시장 동향의 최근의 동향을 보면 외국인 투자들이 국내 시장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지금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장중한테 400포인트가 급등을 했어요. 자, 제가 서두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트럼프의 쇼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장의 시작과 장 초반에 자, 무역전쟁이 지금 도래하고 있지만 시진핑과 나는 영원한 친구다. 그래서 협상 가능성을 어필하자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장중에 400포인트까지 급등을 했어요. 근데 막판에는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됐어요. 400포인트를 다 반납하고서 다우가 64포인트, 46포인트, 0.19포인트 급등하는데 그쳤어요. 그 이유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FBI가 급습을 했답니다. 압수수색을 했답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상승분을 반납을 했는데 따라서 이런 쇼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미국 시장의 주가 향방을 보려면 기술주의 5대 핵심 5개 기술주 있죠. 팡, FAANG라고 하는 이 5개의 종목의 주가 흐름 계속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는 오늘부터입니다. 제2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열리는 중국 그 남쪽에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주 멋있는 휴양지라고 합니다. 하이난섬 보아오에서 열리는 보아오 포럼이죠. 중국이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선진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 다보스 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아오 포럼입니다. 이 보아오 포럼에서 오늘 시진핑 주석이 발언을 합니다. 개혁식 발언을 하는데 이 발언에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의 경제개혁 방침을 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하나는 보호무역을 비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아오 포럼의 시진핑의 입에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또 하나는 오늘과 내일장에서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죠. 오늘은 생산자 물가지수 PPI, 내일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고요. 내일은 FOMC의 일사륙이 발표가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3, 14일은 나프타 북미 자유협정이 열립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주축이죠. 과연 이 나프타가 과연 어떻게 체결되는지 협상이 타결된다면 이 무역 전쟁이 상당 부분 일단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란 악재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나프타의 협상 체결 여부 이번 주말에 꼭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17일 전후에서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나라 과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이 한국 체크 포인트고요.
자, 결론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급락장에서는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승 전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코스피 시장을 2,402포인트에서 2,491포인트, 약 한 90포인트 내외의 진폭을 보이는 그런 혼돈된 장생이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엔딩 시점이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초에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력 배팅은 그때 염두에 두시면서 여전히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최혜국께서 언급해 주신 왜 바이오는 언급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연금에서도 최근 들어서 바이오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 틀림없이 이 종목은 영화는 테마지만 너무나 선별적으로 움직입니다. 투자자들이 옥석을 가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방향성 결정된 그때 바이오주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혼돈의 장에 막바지가 왔다 하지만 상승 전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고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지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지 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어제 밤방송에서도 출연을 하셨던데요. 국내장 투자 전략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 국내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상에서의 여전히 보합 구간들 뛰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개포종 차트로 보시는 게 장중의 움직임들 파악하기는 좋을 거다. 우선 이렇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국내 선물시장 눈치보기 보합권 장세. 지속적으로 눈치보기 보합권 장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큰 흐름상에서 이제 지지력들 받아내는지 아니면 무너뜨리는지 보는 계속적인 보합권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314지수부터 315지수 지속적으로 막혀서 급락이 왔던 구간들이고요. 308부터 310지수까지를 지속적으로 지지력을 받아내는 보합권 매매 장세들이 연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제 구간에서도 저희는 우선은 롱폼 매도를 계속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우선은 어제는 전반적으로 해외 선물과 국내 시장들 호주장부터 반등세들 강하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보고 싶은 반등의 눌림 정도 봤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강 후 약의 조건으로 잠깐 누르는 모습으로 저희는 배팅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윗구간에서 매도, 윗구간에서 매도로 한 1.5% 정도의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건망하는 모드로 들어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구간의 상승 제약의 구간들 안착을 해서 전체적인 큰 보합으로 뛰어드느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단부에 머물러 있다가 저가 테스트를 추가적으로 볼 건지 그걸 노리는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혼돈의 연속이죠. 자, 혼돈 장세에서의 변동성은 작지 않다. 자, 그렇다면 본인이 보는 방향성에서 굉장히 유리한 구간들을 기다렸다가 배팅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또 315지수 한마디로 추세 상단부 여분까지도 두시고요. 추가적으로 315지수 중반 이후까지도 우선은 여분을 두시고 315지수 저항을 예상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들은 아직 하단부 312지수까지 충분하게 여유분 여전히 보합권 그대로 둘 생각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계속 보자면 월요일, 화요일 혼조 장세 빠르면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방향성을 나타내는 모습들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월요일 날은 추세와 반대로 되돌린 구간들을 연출했었고요. 한마디로 3, 4주 동안 월요일은 항상 달러가 약세였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날 항상 달러가 강세로 돌린 모습들 보여왔습니다. 지금 한두 달 동안 그렇게 계속 흘러갔던 구간들 여전할
할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고요. 저희는 여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계속 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 보합 바운더리를 그대로 예상하고 배팅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간장 때 이미 313지수까지 다시 밀린 모습들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전히 이 구간들 깰 수 있는지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312지수까지 충분히 이어지고 315지수는 반등하더라도 맞고 싸운다. 이렇게 보시는 게 현명할 거라고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윗구간도 맞고 아랫구간까지 여분을 두고 싸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선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제 미국장은 후반 들어서 변동성이 컸었고요. 유가는 2%나 급등이 있었습니다.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신지 좀 들어볼게요. 네, 해외 선물시장 좀 보겠습니다. 자, 어제 해외 선물시장이 94.40대 향해서 50 지지력까지를 우선은 밀렸었습니다. 우선은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 자체가 이 구간의 추세 지지력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가 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얘네들 추세를 깼다 그래서 아래 구간 하단부 지지력을 받아내지 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간 장에서 특히 미국 장에서는 약간씩의 되돌림을 주고 나서 끝난 상황이 됐었죠. 자, 아직은 보합 구간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구간을 깰 가능성이 있는지 아시아 유럽장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아시아 유럽장은 이 구간들을 막고 싸울 겁니다. 근데 이 구간을 넘어가게 된다면 얘네들은 지지가 됐다 생각하고 싸워야 되겠죠. 한마디로 반등 매도가 유리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여전히 아시아 유럽장 좀 지켜보시고 하신 게 좋으시고요. 어제 우리가 좀 관망을 해서 유럽장 이후에 대응하자는 거는 어제는 이 구간들 반등 여력을 다들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완전하게 돌파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 혼조세 구간을 어떻게 건드는지를 본 다음에 대응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구간들 강한 저항점들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맞고 싸우든지 아니면 충분히 넘어가서 안착을 한 거 보고 다시 추가적인 매수를 하든지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빨리 손대신 분들은 저항에 두고 반대 매매가 유리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더 지켜보시다가 장들이 만들어질 때 배팅을 하는 게 좋겠죠. 한마디로 이 구간들은 우선 돌파해서 지지력에 혼조세 장세에 들어있다. 가로저항점이 예전에 혼조를 띄던 구간에서는 여전히 장들은 혼조 장세를 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단타로 짧은 구간 10틱 정도의 손절을 잡고 하시려면 좀 괴로운 장들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방향성을 보고 단가를 맞춰서 싸우는 구조로 임하신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아시아 시장은 단타분들만 건드시고요. 유럽장 어제 반등을 줬다면 화요일 수요일 날 지표 이후에 이제까지의 몇 달 동안의 관점들처럼 똑같이 화요일 수요일 날 다시 달러 강세가 일어나는지를 보시고 대응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제까지 저가 지지력을 계속적으로 받아내고 나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평소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망을 하시고 방향성들을 찾아서 하시는 게 더 낫다고 보고요. 그러면 12430짜리까지 얘네들은 지금 이 구간의 혼조세지만 위아래 확산의 여력에 매물대까지는 위아래 열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래 지지력들은 12340, 그 다음 위쪽은 12430대까지 물론 오차가 있는 구간이지만 그래도 지금 중심으로 위아래를 열고 대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우선 어제 이 구간들 추세 저항들까지를 지속적으로 올려놓는 모습들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걔네들을 턱걸이라 그러죠. 예, 우선 약간 안착을 해놓은 모습이고요. 여전히 가로저항점에 가장
큰 매물대 혼조세 장세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간들은 윗꼬리도 강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랫 구간 지지력도 강했던 매물대가 많은 자리죠. 자, 이 구간에서 지표 위의 방향성은 어디로 뛸 건지 보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큰 추세의 지지력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아랫 구간을 깨지 못하고 지지력을 받아서 혼조세 장세에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지력만 받은 상태지 아직 추세가 넘어가지는 않은 상태다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의 오차 구간이라고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최고점에서의 오차를 두자면 아직 추세를 넘어갔다고 보기에는 좀 이릅니다. 자, 그렇다면 대추세의 지지력을 받아내고 윗구간의 추세 저항을 갖고 있는 아직은 보합 구간에 상단부에 붙어있는 모습이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지표 이후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그림들을 더 봐야 된다. 달러 인덱스도 같고요. 다들 추세 안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방향성을 어디로 띄었다고 보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아래가 됐든 위가 됐든 아직 얘네들은 돌파 여력을 보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시황 자체도 불확실하고요. 그래서 달러를 경향한 모든 해외 상품 통화들과 지수들 아직은 다들 혼조세 장세 구간에서 변동성만 키우고 있는 모습들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63.80대까지 예상 저항을 보합 구간 그대로 둘 생각이고요. 가장 강한 저항대 매물대죠. 그리고 아래 구간은 62.70대 보합 구간의 수렴의 중심 자리까지를 열고 윗 구간에서 반등 매도, 그 다음에 눌림의 매수를 대응하겠다. 우선은 저희는 달러, 화요일, 수요일은 달러 강세를 보기 때문에 반등 매도 쪽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짧게 골드 먼저 마지막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자, 골드도 반등에 상방 제약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구간들도 여전히 반등 매도의 관점. 어제 매수로 올라왔다 해서 추세를 넘어간다기보다는 추세 저항에 반등 매도가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제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